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앞세워 중국 유럽 전기차 시장서 날았다.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상반기에 각각 24만 대, 13만 대가 팔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18만 대로 2위를 차지한 SGMW의 우링원 광민이 EV가 500만 원 안팎의 초소형 전기차라는 점을 고려하며 두 차량은 세단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부문에서 글로벌 정상을 차지한 셈이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EV 볼륨즈에 따르면 테슬라는 두 차량의 실적에 힘입어 상반기 전기차 판매 대수 38만 대를 기록했다. 폭스바겐이 34만 대로 2위였으며 GM 스텔란티스 BMW가 3에서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모두 더한 수치라는 점에서 테슬라의 실적은 더 돋보인다. 지난해 글로벌 4위에 오른 현대차 기아는 12만 7,719대를 판매해 세계단 하락한 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가량 더 팔았지만 지난해부터 신형 전기차 PHEV를 선보인 GM 스텔란티스 BMW 바이디에게 자리를 내줬다. 특히 중국 전기차가 약진했다. BYD는 상반기 한 해 3만 8천 대 팔았으며 만리장성의 블랙캣은 3만 2천 대를 판매했다. 반면 현대차 기아 전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코나 일렉트릭은 3만 700대를 기록했다. 테슬라 모델 3는 2017년 미국에서 출시한 이후 중국을 거쳐 올해는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자토다이내믹스에 따르면 모델 3는 이 기간 유럽 시장에서 6만 6천 대가 팔렸다. 이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중형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로 BMW 3 시리즈 아우디, A4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를 앞질렀다. 유럽 럭셔리 브랜드의 내연기관차가 테슬라에 추월당한 셈이다. 또 테슬라의 약진은 유럽 전기차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유럽 메이커 중 가장 많이 팔린 폭스바겐 전기차 ID3과 ID4는 지난해 4분기 각각 4만 7천 대, 4,800대를 기록했으나 지난 2분기엔 1만 9천 대, 2만 4천 대에 그쳤다. 테슬라의 모델 3 유럽 시장에서 약진한 데는 유럽 각국이 배출가스 규제와 동시에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등 전기차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게 영향을 미쳤다. 또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견제가 심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바이디, 지리, 상하이차 등 메이저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3인방 등이 자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중이다. 현대차 기아는 상대적으로 주춤했다. 지난 4월 출시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다소 늦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당초 아이오닉5는 출시 후 내수 수출을 합해 한 달 평균 1만 대 판매가 목표였으나 전동모터 수급 차질 등으로 생산 차질을 빚었다. 이 기간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포드 등은 신형 전기차로 유럽, 미국 시장을 공략했다. 현대차 기아는 각각 아이오닉5와 EV6로 하반기를 노린다. 아이오닉5는 6만 대, EV6은 4만 대가 목표다. 두 차종 모두 전기차 각축장인 유럽 시장에서 사전 예약 완판을 하는 등 지금까지 반응은 긍정적이다. EV 볼륨즈는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265만 대를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약 61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8%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은 260GWh로 기존 전망치보다 40% 상향했다.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140GWh였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네바다 기가팩토리1 파나소닉 증선 라인 이달 가동. 일본 파나소닉이 이달부터 테슬라의 기가팩토리1에 증설한 배터리셀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 차세대 제품인 4680 배터리셀 검증에도 속도를 내며 테슬라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업계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이달부터 네바다주 소재 테슬라 기가팩토리1에 추가로 설치한 배터리셀 생산 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다. 파나소닉은 작년 말 기가팩토리1 내 배터리셀 생산 능력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었다. 100억엔을 투입해 기존 34GWh에서 38에서 39GWh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달부터 증선 라인에서 생산을 시작해 모델 3를 비롯해 테슬라 차량의 수요에 대응한다. 4680 배터리셀 개발에도 매진한다. 파나소닉은 기가팩토리1의 시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성능과 수명,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다.
4680 배터리셀은 작년 9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배터리 데이에서 공개한 차세대 배터리다. 지름 46mm, 길이 80mm의 원통형 제품으로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5배, 출력을 6배 높이고 주행거리를 16% 늘린 것이 특징이다.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별개로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인근에 위치한 카토로드 시설에서도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4680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Y를 텍사스와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양산하겠다고 밝혔었다. 다만 실제 탑재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지난달 대량 생산을 위해 아직까지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한 바 있다. 머스크 CEO도 이르면 1년 안으로 대량 양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차세대 배터리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회복에 나선다. 파나소닉은 2018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선두 기업이었으나 한중 기업들에 밀렸다. 시장 조사기관 SN 리서치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17.1GWh를 기록해 3위에 올랐다. 전년 상반기와 비교해 사용량은 7GWh 늘었지만 점유율은 25.4%에서 16.3%로 축소됐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카운터포인트, 애플 2023년 폴더블 폰 시장 진출 전망. 애플이 2023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애플이 2023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카운터포인트는 애플이 폴더블 폰 시장에 진입할 경우 폴더블 폰이 주류 시장에 편입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올레드 디스플레이 크기는 7.3인치에서 7.6인치로 추정되며 스타일러스 펜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대만 경제일보는 2개의 폴더블 아이폰 프로토타입이 내부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2022년 말 또는 2023년 출시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올해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은 약 900만 대로 지난해보다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를 출시하는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이 중 8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아마존, MS, 구글. 올 2분기 클라우드 인프라 지출 34조.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규모가 올 2분기 기준 54조 원에 달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3사가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2분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4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20억 달러, 50억 달러가량 늘어났다. 상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아마존, MS, 구글이 전체 지출 규모의 61%를 차지했다. 약 34조 원에 달한다. 1위는 점유율 31%의 아마존 웹 서비스로 연간 기준 37% 성장률을 자랑했다. MS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가 각각 22%와 8%의 점유율로 2, 3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MS 애저는 51%, 구글 클라우드는 66% 성장했다. 카날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전 업종에 걸쳐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가 가속화되고 클라우드 소비 및 채택이 증가한 것이 시장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식 전환도 촉구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환경 이니셔티브는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아마존, MS, 구글 등 상위 세계 업체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AWS는 오는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MS는 2012년부터 탄소 중립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2030년까지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글도 2030년까지 모든 데이터 센터와 캠퍼스를 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블레이크 머레이 카날리스 애널리스트는 선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활용하는 모범 사례와 기술은 다른 업계로 확산돼 고객은 환경적 책임을 덜고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TSMC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TSMC 내년 7나노 이하 고객 퀄컴 엔비디아 확보. 대만 TSMC가 미국 퀄컴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를 내년까지 이어간다.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주문을 받으며 첨단 미세 공정에서 TSMC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는 내년에 퀄컴과 엔비디아로부터 7나노 이하 칩 주문을 받을 전망이다. 퀄컴과 엔비디아는 TSMC의 오랜 고객사다. 퀄컴은 2018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55, 2019년 스냅드래곤 865, 올해 스냅드래곤 870 5G 칩셋 생산을 TSMC에 맡겼다.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스냅드래곤 895 플러스도 TSMC가 가져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엔비디아는 TSMC의 8번째로 큰 고객이다.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을 차지한다. 엔비디아는 향후 고성능 컴퓨팅용 프로세서를 TSMC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HPC용 그래픽 처리 장치를 넘어 중앙 처리 장치로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TSMC와 생산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들의 주문이 밀려들며 TSMC는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제품군 매출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TSMC는 올해 2분기 전체 매출의 약 49%를 7나노 이하 제품에서 거뒀다. 57나노 제품 수요가 늘며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TSMC는 올해 설비 투자액의 80%를 357나노 공정에 쓰며 미세 공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5나노 칩 양산에 들어간 후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고 최근 대만 타이난 소재 펩18의 3나노 반도체 생산 장비도 반입했다. 올해 위험 생산에 들어가 내년 본격 양산한다. 대만 신주의 2나노 반도체 공장을 짓는 계획안도 현지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TSMC는 내년 초 착공해 2023년 생산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만 국립대학교 매사추세츠 공대와 함께 2차원 소재를 활용한 1나노 공정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